예, 미래 교육도 중앙주도의 획일적인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특히 분권적 교육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서 각 시군 모든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1대1로 협력하여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취임 2주년 인터뷰 잘 봤습니다. 네. 교육감님 취임 이후로 공교육의 혁신,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교육 거버넌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육을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잘 받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반 지원 시스템을 저는 교육 거버넌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 교육도 중앙주도의 획일적인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 맞춤형 교육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특히 분권적 교육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서 각 시군 모든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1대1로 협력하여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통합교육청 분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시죠? 네, 여전히 추진되지 못한 혹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설명드리면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법령은 정확하게는 지방 교육자치법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그건 교육부가 이제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무회의 통과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마 금년 정기국회 하기 전에 시도교육감 전체 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고 그 시행령 개정 절차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금년도에 교육부의 지금 그 법령 개정 작업이 완성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제 통합교육청이 분리의 이제 마무리 단계를 준비해서 통합교육청이 이제 분리 신설에 따른 TF팀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지원청의 부지 선정, 행정인력 운영 등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좀 만들어 주시고, 현재 25개 지원청에 구내식당이 없더라고요. 또한 구내식당이 없는 데가 많죠. 예. 아예 25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6개가 분리가 되게 되면 직원들의 어떤 그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구내식당이라던가 어린이집 설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깊이 있게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 선정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2차 모집에서 경기도 내 학교가 몇 군데나 선정되신지 혹시 아세요? 예, 20개가 선정이 됐고요. 9개 교는 이제 조건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의 자공고 선정에 우리 경기도가 약 4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컨설팅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교육청에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9개 교가 조건부로 선정이 됐는데, 조건부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별도의 컨설팅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좀 존중해주면서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획일적인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 좀 자율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저는 학교에서 원하면 충분히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봐서, 조건부의 경우에도 어떤 것들이 지금 애로가 있는지 컨설팅을 해서 더 좀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ESG 교육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및 교육기관 등에서 ESG 경영 및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경기도 교육청도 범사회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 ESG 책무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서
그 대체 에너지 비율을 좀 높인다든가 아니면은 그 녹색 제품 그 구매 확대를 통해서 이 총 구매액 중에 일종의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을 더 좀 비중을 높인다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환경뿐만이 아니고 이 지배 구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스코프 1, 2, 3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마 생소할 텐데요. 이제 기업의 이제 활동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교육청과 이제 인천시 교육청 등 주변 타 시도의 교육청에서는 자원순환 및 ESG 경영 실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산하기관 및 환경공단 이런 곳과 굉장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스코프 3라는 그 감축 인증서를 이렇게 타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문서로 이렇게 받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적극적으로 ESG 경영 추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그 자원순환 수도권 본부에서 이거를 그 탄소 감축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과 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경기도교육청 각종 학교뿐만 아니고 산하기관에서도 그 불용될 되는 태블릿이라는 노트북을 재활용해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캠페인이 아니라 뭔가 탄소 배출이 모아지면 일종의 경제적 가치하고 교환을 하든가 이게 사회적 가치라 하더라도 그렇게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이게 실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법으로 네, 실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지사님께서는 취임 후에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경공기관 이전을 손바닥 뒤집듯 단시간에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지현님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모두 15개입니다. 그 중에 5개는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이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10개 남아 있고 내년에 지금 4개소, 또 후년 이후에 6개소가 이전하게 돼 있고 내년에 4개 이전하는 곳 중에 한 곳은 그 이전 예정지 시에서 조금 좀 늦춰달라고 해서 아마 한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이전한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작년 8월 달에 여주시로 이전했습니다. 여주로 이전할 당시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이 됐었는데, 이전 통보를 휴가 기간 동안에 받고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4명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퇴사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렇게 졸속 으로 급하게 이전도 문제지만은 이전이 안 되고 아직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로 이전하기로 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당초 계획 25년에서 28년으로 이전 시기가 지연이 됐고요. 남양주시로 이전하기로 한 경기신보는 아직 부지 매입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구리시로 이전하기로 한 경기주택공사는 지난 7월 광교 신사옥에 본사가 입주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사님 핵심 공약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과 맞물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지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물론 어떤 기관이 갑자기 생겨나기보다는 있는 기관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이제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부특별자치도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 협조 속에서 그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주민투표에 아직 중앙정부가 답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북부특별자치도 때문에 이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추진과 별도로 계획들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전 지사가 한 공약이라고 해서 폐기하는 건 절대 아니신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의 일관성과 이 직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도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전 관련 정보와 소통에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목적이 동일하다면 경기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생각, 도민들의 입장에서 지사님께서는 늘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공공기관- 북부특별자치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우리 이부 지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네. 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미 발표했고 일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은 얼마 전에 지금 오전에도 계속 답변하셨지만은 우리 CJ 또 특히 고양 시민들이 기대했던 기대 사업을 저버린 것처럼 고양시도 북부고 지금 북부에 이전하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의 명확한 신념을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한 원칙대로 추진을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보면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신청사 신축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조율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요. 얼마 전에 8호선 연장선이 개통돼서 우리 지사님도 그때 개통식에 참석하셨죠. 개통과 이후로 그 경기 동북부 지역의 우리 도민들은 그 경기 도민의 서름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새로운 여기 생기다 보니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호선 그 구리역 요게 이제 지하 2층 승강장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에스컬레이터인데, 국내 최장입니다. 이게 65m 길인데, 현장 혹시 안 가보셨죠? 네, 암사 공원역 네. 가서 그 구리에 내리진 못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65m면 말로 표현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밑에서 올라가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65m를 늘어서 있습니다. 만약에 급정처가 된다던가 앞쪽에서 한 분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넘어진다면 연쇄적으로 이 이태원 참사처럼 사람들이 많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문제는 저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기서 만약에 지하에서 화재라던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피할 수도 없습니다. 큰 문제죠. 저기 현장에 한번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혹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가게 되면 미리 우리 이현주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현주 의원님께서 이 안전 문제 제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하 물리 탐사 실시를 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만 계속 주위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65m 국내에서 제일 긴 에스컬레이터인데 저희가 지금 유지 관리 용역을 통해서 이제 매일 순회 점검과 월간 정기 점검 또 주요 알겠습니다. 부품 고장 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네, 조만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구리역에 가서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에 대한 구리대교 명명 추진에 대해서 지난 367회 임시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 4월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 의견 제출 시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혹시 지사님 알고 계시나요? 네, 금년 6월 달에 저희가 지리정보원에 구리대교로 명칭을 정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한강 횡단의 약 87%가 경기도 행정구역입니다. 경기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기도 구리시에 속해 있죠. 당연히 구리대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량이 1725m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80% 가까이가 경기도 구리시 행정구역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구리대교로 이 명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경기도가 서울시에 빼앗긴 명칭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서울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가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얼마 전까지 명칭이 불렸고요. 서울 톨게이트가 성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울 톨게이트는 안산에 있고요. 그리고 동서울 톨게이트는 하남에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구리대교부터 포함해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선 이 구리대교를 포함해서 지금 신설되는 다리부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